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4년 창업을 시작하는 좀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좀 창업 정책이라는 좀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또 어떤 명 강의, 또 명 얘기를 또 해주신 또 김장기 교수님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네, 좀 또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는 김장길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는 이제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이제 다양한 창업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창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제 창업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청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슬쩍 얘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올해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한 또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예비 창업자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이 어떻게 또 이런 창업 정책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또 창업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가지면서 또 2024년도를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첫 얘기로 해서 2024년 창업 트렌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그래서 조금 작년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올해 좀 창업 정책에 대한 트렌드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창업 교육을 몇 년 동안 하던 사람이 있고 또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년 연말이나 초가 되면 항상 이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럼 항상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무난하게 지나가나 했더니 올해도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요. 일단 저는 혹시 인제 창업 쪽도 인제 워낙 많이 흥해졌고 또 많이 흔해지다 보니까 조금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으로 오히려 이쪽 예산 자체가 늘어난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인제 우리가 흔히 청년도 그렇고 뭐 일반 중장년도 그렇고 창업 지원 정책이다 그러면은 역시 가장 인제 다들 기대하고 알고 있는 건 이제 돈을 주는 사업.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원 정책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이른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규모는 전년도 대비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줄기는 했습니다. 좀 줄기는 했고 상대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경쟁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TO가 줄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정원은 줄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중장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빨리빨리 준비를 하면은 한 3번 정도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굵직한 사업들 기준으로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급의 사업으로 적게는 4번, 이제 많게는 5-6번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회들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 지원 사업들이 런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이제 중기부나 아니면은 또 이런 관련돼 있는 부처, 정부 부처에서는 이제 한 해 예산, 이제 창업과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시행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올해 예산이 3조 7,12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해드린 것처럼 이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 사업수 자체가 일단 줄어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전과 다르게 좀 콤팩트해진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정책을 이제 신청한다 또 이제 그걸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어떤 정부의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또 이제 사업의 트렌드를 좀 알아야 아무래도 선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좀 잘 캐치해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작년까지는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1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가능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시작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창업 기업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이게 이제 가장 시작이고 그 이후에 이제 2월 중순쯤 되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또 이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1월 달쯤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좀 가볍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벼운 사업은 아니지만 그냥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어제 공고가 나왔고, 촬영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은 이미 지난주에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 생각했던 이 계획이 다 지금 틀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부터 슬슬 사업계획서를 써볼까 했는데 이미 공고가 나왔으면 보통 3주 정도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실제 기한이 1주일에서 2주일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긴 될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그 안에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많이 준비하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이제 재밌어진 거는, 이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 지원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초기 창업자든 개인 사업이건 아니면 간이 사업이건 아니면 뭐 법인 사업의 뭐 대표건 간에 설립이 된 이후로 3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 창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뭐 크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면은 창업도약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그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업에 이렇게 완전히 집중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요,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슬슬 쪼개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빼와서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쪽 관련된 그런 에코 스타트업은 환경부에서, 또 무슨 뭐 스포츠 산업진흥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를 해서 예비 창업자 모집이나 초기 창업 기업 모집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붙은 그 사업이 가장 지원 자금이 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의 꽃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중앙 부처,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사업들도 그에 못지않게, 그래봤자 몇백만 원 차이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만들수록 산발적으로 많이 생겨서 계속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 3개월 동안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 공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되게 많은 정보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일단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청년 창업을 이제 처음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정책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워낙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셔도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일단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되냐.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 명확했거든요. 예전에는 청년이 만 39세 이하입니다. 작년부로 그 청년의 기준이 또 새롭게 잡힌 사업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과거에 사업자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완전히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창업이란 걸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예비 창업 패키지 수준, 그러니까 평균 4,800만 원, 최대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런칭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의한 청년이 만 29세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서러움을 이제 30대들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된 이제 이런 세상이 열렸는데, 의외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태까지 중기부에서 정의한 그냥 전체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가 맞지만, 실제로 이제 저 지방이나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청년층이 워낙 없다 보니까 50세까지를 청년으로 잡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청년을 위해서 나와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자한테 주는 지원 사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이 설립된 이후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이 됐을 때 또 초기 창업 기업한테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에는 뭐 팁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3년차 이상에게 주는 창업 도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뭐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만 29세 이하다. 정말 나는 정말 젊은 창업자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창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시도해보는 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원하면서 이후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나오면 그거를 지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떤 세트로 묶어서 이제 그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업 중심 대학의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예비 창업자한테 권장 사항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자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뭐 콘텐츠 쪽, 그다음에 뭐 스포츠 쪽, 그다음에 뭐 이제 환경 쪽, 이렇게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그 중에 하나 정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다른 타 중앙부처의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5번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계획서는 거의 다 형식이 비슷하거나 조금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지원을 하시는 게 선정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내가 2개나 3개 선정됐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일 먼저 받은 그 하나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지원은 여기 정도로 끝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정책은 거의 그 큰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뜨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뭐 공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뭔가 좀 지식을 좀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이제 멘토링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가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런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 그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창업자들끼리 좀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기업과 뭔가 같이 협업할 기회를 열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뭐 이렇게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자금 지원이지만 또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요번이 처음 창업을 했던 부분이었고, 약간 그게 아까 이제 뭐 공식처럼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미리 알았으면은 저도 좀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저희가 뭐 창업을 할 때 1년만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2년, 3년 일하고 했을 때 그런 좀 지원 사업을 잘 받는 것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되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정말 많은 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그럼 지원 사업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사업화 자금인 거고, 그 사업화 지원 사업 안에는 그럼 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일까요? 일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냥 돈만 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안에는 그 창업팀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떤 교육이나 멘토링, 컨설팅 같은 그냥 기타 지원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일부는 특히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가 뭐 특정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랑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이제 많이 찾아보시면서 그런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각 부처별로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닐 거고, 좀 이런 게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또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창업넷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K 스타트업
그 홈페이지인데요. 그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국내에 그 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창업지원 사업 또 기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모두 그 안에서 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플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알림이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냥 매주 제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편인데 어떤 특정한 사업, 그냥 공간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주 제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월요일 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왔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항상 정리해서 제 홈페이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빨리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심할 경우에는 하루 한 일주일 동안에 한 100개 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듣고 싶으면 듣는 건데 또 안 들어도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은 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이제 채널 M&A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3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셨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창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채널이고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보다도 훨씬 더 이제 뭐 팬층이라든가 이런 구독자가 좀 견실한 채널이어서 네, 그 채널을 이제 보시면 좋은데 저도 일단은 2배속으로 해서 매 주말에 이렇게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특별히 또 이제 이 정책 아니면은 요 사업 부분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네, 봐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꼭 구독해서 최고의 또 뭐 알림이가 아니지 않을까 구독까지 해서 알림까지 하신다면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